신사회주의라는 말은 전통적인 공산주의처럼 모든 재산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몰수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사회와 경제 전반을 더 강하게 통제하는 흐름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이 흐름이 나타나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특정 집단에게만 힘을 더 주고 다른 집단은 규제를 통해 제약하는 방식이 반복되곤 한다. 이를 잘 이해하려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먼저 해외 사례를 보면 여러 나라에서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 인사와 고용 과정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는 정책이 추진된 적이 있다. 단체 교섭을 자동 적용하거나 고용 조건 변경을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노동단체의 권한을 더 확대시키는 효과를 냈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보다는 정치 세력의 균형을 우선한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은 베네수엘라 사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초기에 불평등 완화와 복지 확대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빠른 속도로 법을 바꾸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에 대한 규제와 민간 기업 통제, 그리고 친정부 단체에 대한 혜택 집중이 강화되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국가가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었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처음에는 국민을 돕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제도적 균형이 무너지자 권력 집중과 사회 통제가 강화된 것이다.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집권한 세력이 사법부 구성 방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거나 공영방송의 구조를 조정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어려워지게 만든 사례가 보고되었다. 특정 단체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다른 단체에는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현상을 민주주의 후퇴라는 표현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해외의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특정 집단을 우선적으로 키우고 나머지 집단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구조이다. 프랑스에서는 큰 규모의 노동단체가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전력 철도와 같은 핵심 공공 분야에서는 파업권과 고용 안정성이 강하게 보장되어 있다. 반면 소규모 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업종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보호가 약하다. 노동보호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일부 노동 집단에게만 집중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특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국유기업은 대출 우선권, 정부 프로젝트 참여 우선권 그리고 토지 배분에서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민간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규제와 부담을 많이 겪어야 한다. 중국의 사례는 특정 집단에게 국가가 힘을 실어줄 때 어떤 구조적 차별이 생기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이제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해외에서 나타난 극단적 사례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패턴을 둘러싼 논쟁은 존재한다. 한국은 의회, 헌법, 재판소, 언론 등 견제 장치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급격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어떤 정책이 한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갈 때 사회적 불만이 생기는 것은 한국에서도 반복된다. 한국에서는 큰 노동단체가 임금 협상과 파업을 통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구직자 등은
이러한 보호에서 벗어나 있어 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실제로는 일부 집단에만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논쟁의 핵심이 된다. 한국에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규제가 너무 강하게 도입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반대로 규제가 너무 약하면 노동과 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진다. 어느 쪽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규제와 자유 사이의 균형은 한국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정책의 의도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게만 이익이 집중되거나 다른 집단에 부담이 쏠리면 사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해외와 한국을 비교하면 해외에서는 권력 집중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사례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견제 장치가 있어 변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해외에서는 특정 집단에게 절대적인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 하더라도 절대적 지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해외에서 보인 언론 통제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한국에서 실행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따져보면 법과 제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제도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며 또 다른 통제나 반작용을 만들기 때문이다. 규제와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사회의 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과정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면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정책이 흘러간다는 불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집단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해야 사회의 균형이 유지된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는 법과 제도를 활용해 특정 집단에게 힘을 집중시키고 다른 집단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회 통제가 강화된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한국은 이런 극단적 사례가 그대로 재현되기 어렵지만 특정 집단 중심의 정책이나 불균형한 제도 변화가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국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균형성과 투명성,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